실수는 인정을 하되 좀 개인의 공격에 대한 부분은 경계선을 딱 지키면서 확실히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아, 실장님 실수한 부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먼저 일한 언니,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병원 고민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또는 근무 예정인 구독자분들께서 고민이 있을 때 제 채널에 찾아와서 영상들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의 고민과 적합한 주제의 영상을 찾아서 댓글을 주시거나 최근 영상에 이렇게 적어주시더라고요. 또는 저희 회사 카카오톡이 있는데 그 카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는데 아무래도 회사 풀치는 이 컨설팅 문의나 아카데미 과정 상담용이라서 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여러분들의 좀 고민을 뽑아서 공유를 해드리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저의 이러한 답변들이 여러분께 도움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은 이 영상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메디피아 아카데미 검색해 주셔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주제들을 보고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간 많이 문의 주셨던 고민을 고민 끝에 한 가지를 선정해 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피부과 코디로 입사한 지 3주째입니다. 병원은 처음인데 제가 전 직장인 사무직으로 근무할 때도 그렇게 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은 원래 이런 건지 직원이 12명인데 실장이 저한테 너무 막말하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한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아직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머리가 나쁜 거야? 이런 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회생활했어? 오늘도 열받게 하네? 이 병원에서 일하기 싫은 거야? 자존감도 떨어지고 출근할 때 너무 긴장되고 계속 일하는 게 맞을까요? 좀 긴 사연을 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좀 공감되시는 선생님 계실 것 같은데 있다면 꼭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병원도 조직이니까 다양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도 너무나 다르고 또 사무직과도 이 병원은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 조직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사무 처리랑 서비스 응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제공이 되고요. 좀 긴급한 건들 또 이 상황 자체의 변수도 많기 때문에 리더들이 좀 예민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차 의원의 이 리더들이 상담실장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도 코디네이터 이렇게 같은 실무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입을 좀 더 이해해주는 실장님도 있지만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실장님도 계십니다. 자, 우선은 이 사연에서 말씀해주신 리더분은 언어 폭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 하면서 리더십 관련해서도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언어 폭력적 리더 유형은 좀 얘기해 볼 것들이 다른 리더 유형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비인격적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언어 폭력은 그 실장의 행동과 부하 직원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객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자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언어 폭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은 아직 입사 3주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변을 좀 살펴보시라는 거죠. 이 실장님이 내가 느끼는 이 막말 같은 걸 나한테 할 때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이 어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떡해 또 저래 라는 이런 눈빛과 시선이 있는지, 또는 그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 괜찮아요? 이렇게 누가 나한테 위로해 준다든지, 그럼 이거는 진짜 객관적이거든요. 뭔가 언어 폭력이 있다 이런 건데 좀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실장이 관리자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입니다.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다른 직원을 대할 때도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그렇다면 그 직원은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 병원 내 조직 분위기는 어떤지, 원장하고 그 관리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권한을 실장에게 다 위임해서 맡기는지, 또 인사권이 실장한테 있는 건지, 또 내가 그 병원에 면접을 볼 때 누구랑 면접을 받는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실장은 나한테만 언어폭력을 한다, 또는 나 외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다, 즉 좀 업무 실수를 하고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차라리 후자가 낫지 않아요? 나한테만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데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실장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언어 폭력적인 걸 행사를 했을 때 부하 직원의 반응이 좀 그거를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좀 우물쭈물하고 막 상처받고 눈치 보고 이러면 더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신입인데 반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단을 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수는 인정을 하되 좀 개인의 공격에 대한 부분은 경계선을 딱 지키면서 확실히 말을 해주셔야 돼요. 실장님 실수한 부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IQ도 그렇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이렇게 머리 나쁘다는 표현은 좀 처음인데요. 앞으로 실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공격, 머리 나쁘다 이거는 언어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석하셨을 때 언어폭력이 맞으면 퇴사가 좋습니다. 조금 버티게 된다면 이게 또 적응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고민은 영상의 댓글이나 플러스 친구 레디피아 아카데미 검색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